우리가 보통 모든 사람들이 노후가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다들 다릅니다. 예, 제가 일례를 이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있는데요. 공무원들은 60세 퇴직이거든요. 대학 교수는 65세 퇴직이고요. 고등학교까지 초중고 고등학교 교사님들은 62세가 정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공무원들은 60세 퇴직을 하게 되면 보통 퇴직하는 시점 바로 연금을 받게 돼요. 예, 그래서 2009년 이전 임용자니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세대들이죠. 뭐 중장년 세대들이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연금을 받거나 아니면 좀 고위직에 계시던 분들은 산하 공공기관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한 3년 정도 기간을 이제 인정을 해주고요. 근데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요. 보통 50대 초반에 1차 퇴직을 하십니다. 퇴직을 하고, 이때 자녀들이 20대 초반이죠. 굉장히 자녀들이 돈이 많이 들어갈 때고요. 재취업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기간제, 계약직으로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급여가 급격히 감소를 합니다. 보통 본인이 예전 정상적인 직장에서 받았던 급여의 한 60%, 50%? 예, 그 정도 이제 감소를 하고 들어가는데, 자녀들 들어가는 돈은 계속 일정하게 계속 추가로 많이 들어가죠. 자녀들이 뭐 20세, 23세 이때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으로 생활을 보조를 합니다. 보유 자산이라는 게 뭐 우리 일반적인 생활인들이야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집, 주택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주택을 담보로 해서 보통 그 돈을 가지고 인출해서 돈을 사용을 많이 하죠. 이렇게 하면서 보통 55세쯤 되면 2차 퇴직을 하게 되고요. 60세 되면 3차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하면서 계속 본인들이 받는 수입이 계속 줄어드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63세에 이제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53세에서 63세 이제 브릿지 시기라고 얘기하는데요. 10년 동안에 급격한 자산 감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본인이 예전에 벌었던 자산이 대부분 다 여러 다양한 형태의 대출로 연결돼 가지고 자산이 많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후가 불안해지는 이런 이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 설계를 하시다 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노후에 한 달 생활비가 얼마 정도 필요할 건지 그걸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보통 뭐 정부 통계로 본다면 한 250만 원 정도면 필요하다, 이제 그냥 살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한 400, 500 정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뭐 노후가 됐다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지인들 경조사 비용, 아니면 본인이 좀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 자식들한테 계속 손을 벌릴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는 병원 비용, 그리고 정기 검진 비용,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뭐 2번 정도 해외여행도 또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은 뭐 동남아, 1년에 한 번은 장거리 여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본다면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400~500원 돼야지, 기본적인 이제 생활, 좀 어느 정도의 품격 있는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250만 원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도시인들이. 지방에 뭐 어디 농촌에서 저희가 거주를 한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도시에 쭉 살아왔던 그 도시인들이 농촌에 가서 다시 적응을 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살기도 힘듭니다. 농사 짓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에 사는 분들은 도시에 사는 게 본인 노후에 오히려 좀 더 편한 이런 상태가 되고요. 지금 뭐 많이 늦었지 않냐? 지금 재테크를 다시 하게 되면. 그렇지만 뭐 늦었다고 하는 시점에 다시 시작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보통 이제 이 보시는 분들이 뭐 50대 중반, 60대 뭐 이렇게 이제 되는데 국민연금 받을 시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100세 시대 아직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희가 지금 나이에 가능한 저희가 이제 생활 경제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생활 경제의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하고 재무 설계를 대화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어디까지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가 뭐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무한정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자녀들한테도 좋지 않고 본인들한테도 좋지 않은 이런 성격이 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경제적 지원의 한계를 분명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미래, 노후에 어디에서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이
진짜 난 서울, 행정구역 서울 안에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수도권, 경기권에 살아도 된다? 아니면 뭐 강원도 쪽, 좀 이렇게 좀 물가산대로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겠다? 여기에 따라서 본인의 노후 생활비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뭐 먹는 밥값, 점심값도 하더라도 서울하고 지방은 지금 한 20% 이상 차이가 나요. 강남, 강북도 차이 나지만 서울하고도 지방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생활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보유한 금융상품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축, 주식펀드, 보험, 연금, 부동산. 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데요. 이 자산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한번 보세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일단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활비의 비상자금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연금이나 월 생활비만으로 살 수가 없고요. 살다 보면 어떠한 경우이든 뭐 어떤 큰 병이 닥칠 수도 있고 저희가 가입돈으로 몇 천만 원 아니면 최소한 1억 단위라도 저희가 가입돈이 필요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들을 위한 또 지원도 또 필요할 때가 있고 그래서 비상자금은 항상 이제 확보하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생로병사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중년 시대는 주로 이제 병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다양한 이제 질병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이제 받으면서 노후를 계속 살아야 되는 시기고 이 시기에는 계속 이제 새로운 뭐 병들이 오지만 완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병들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인생을 같이 간다. 뭐 코로나와 함께, 뭐 우리 가지고 있는 지병과 함께 가는 노후 이런 게 이제 준비가 필요하신 거고요. 이건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그 제주도에 여행을 한번 가서 이게 왼쪽이 저고 이제 오른쪽이 제 아내입니다. 우도를 보면서 이제 찍은 사진을 제 아들들이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제 아내가 뭐 노부부가 이 정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좀 이렇게 국내에 가까운 데라도 이런 데 가서 좀 편하게 이 정도만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재무설계 이제 그 이제 마지막 장으로 온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추천드리는 거는 작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인 수입원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뭐 매월마다 50만 원, 100만 원 이게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은 돈 아닙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을 까먹는 것보다는 정기적인 수입원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못 살 때 집에 수돗물이 안 나오고 물을 타쓰는 시점에 물을 타쓰는 거하고 수돗물이 조금씩 조금 쫄쫄쫄 나오는 거하고 쫄쫄쫄 나오는 게 훨씬 생활에 유리하다라고 어른들이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정기적인 수입원을 다양하게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 알고 있던 그 직장 동료들보다는 친구나 지인들과 항상 이제 대화를 이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친구 지인은 주로 이제 SNS 통해서 만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너무나 다양한 환경에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 직장의 동료들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보시고 새로운 분들하고 대화를 하실 필요가 있고 이렇게 찾다가 보면 멘토는 어딘가에 있습니다. 본인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분들이 멘토가 될 수 있고 나이가 또 뭐 많으신 분들도 멘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사람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누가 물어보면 기꺼이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멘토를 찾아보시고 그분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가 재테크 이제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하고 재무 상황도 항상 대화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라는 걸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뭐 자식한테 돈 빌려주시면 꼭 갚으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갚으라고 얘기를 안 하면 그냥 부모님 돈은 내 돈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항상 자식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요. 오늘 강의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이제 드리는 3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활자화된 지식에 의존을 하지 말고 본인이 체화된 경험을 항상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죠. 그렇지만 교육은 경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교육은 많이 받으시지 말고 본인이 조그만 거라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시도를. 해보시면 이게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많고요. 마지막으로는 오직 우리가 직접 직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만이 유일한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고 항상 그 생활경제 큰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까지 저희가 강의 1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